이거는 지금까지 시작은 없었습니다. 세계에서도 이런 방식의 접근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고요. 어쩌면은 재미는 나중에 미술 역사책에 기록될 수도 있고 경제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이 10월 15일부터 좀 달라지는 거죠. 누군가가 나는 그 1cm라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올라가게 되면 그 혜택을 같이 나누게 되고 낮게 평가받았던 작가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투자해서 또 그 투자 수익을 또 얻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자산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안녕하세요. 네, 고마워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고마워요. 네. 오늘 우선 아트스탁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트스탁은 미술품을 주식처럼 거래해서 일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네. 그래서 재밌을 텐데 미술품 주식처럼이라고 하는 거는 미술품 1cm 단위로 거래를 하게 1cm 돼요. 단위. 그래서 굉장히 그림들이 비싸기도 하잖아요.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 흑우에서 거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또 내가 소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1cm 단위로 조각내서 거래하게 하고 또 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처럼 상설적으로 거래하게 만드는 회사예요. 그러면은 미술품이라는 실물 자산을 가상 자산으로 바꿔서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의 개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? 그건 조금 다르기는 해요. 조금은 다른가요? 네. 이게 디지털화 한다라고 하는 컨셉이 저희한테 좀 안 맞는데 네. 실물 자산을 그대로 거래하는 거거든요. 실물 자산을 그래서 그대로 거래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. 우리가 여기 있는 그림들을 가지게 된다면 여기 1cm라고 하면 이 정도 되겠네요. 요 1cm 정도를 우리 나영 씨가 직접 소유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직접 소유하게 돼서 그거를 네. 또 증권시장처럼 올려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돼요. 그러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겠죠.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니까 메타버스는 가상의 자산을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으로 거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 실물의 자산을 거래한다는 건 좀 다르죠. 조금 다른 의미로 하면 네. 되겠군요. 네. 그러면은 이런 아트스탁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?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네. 쉬운 질문이기도 한데 네. 지금 한국 미술 시장이 우리 세계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. 낮게 평가돼 있고 맞아요. 또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의 작품들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. 이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에 있다고 보이냐면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 자산이 거꾸로 더 평가받을 수 있고 더 낮게 평가받을 수 있어서 작가들도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고 또 미술 투자가들도 새로운 활력을 얻게 돼서 또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 사회에 새로운 또 자산이 생기고 또 새로운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아트 테크 뭐 이런 얘기일 수도 네, 있고 맞죠. 네. 하는 면의 분위기에서 만들게 됐죠. 미술품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신진 작가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작가들의 미술품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트 테크의 시장 플랫폼을 만드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? 뭐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데 네. 그냥 시장 자체를 그냥 만들어지면 실제로 투자자들이 돈을 또 네. 이 돈을 벌겠죠. 그렇지만 네. 지금 이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식시장도 있고 또 아주 새롭게 열려있는 아시다시피 우리 가상화폐 투자시장에 코인시장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 형태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면 그래서 내가 미술이라고 하는 예술품을 또 소유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자기가 내게 되면 더욱더 알고 싶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네, 게 맞아요. 되는 것처럼 네. 미술도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에 있는 미술 시장과는 다른 기존에 있는 미술 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투자 시장이 열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우리 나영 씨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네. 사실 미술품에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우리가 20대, 30대들이 미술 제품에 접근하거나 하는 이전에 있어도 그냥 교과서에 본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멈추고 일단은 있는데 가격대가 많이 높다 네, 보니까 그렇죠. 들어가기가 가격대도 많이 쉽진 않죠. 높고 네. 그러다 보니 물론 또 그렇게 높지 않은 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많은데 이 젊은 작가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. 네.
그런 계기를 이 시장을 통해서 만들고 또 조각 단위로라도 거래하게 하고 그 속에서 투자의 기쁨을 느끼게 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예술의 기쁨 또 그 소유하는 기쁨 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겠죠. 향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나아지고 또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. 기대는 있습니다. 네. 저희 회사 말고도 다른 이제 유사한 미술품 거래 플랫폼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과의 또 차이가 있을까요? 요즘 뭐 아트테크란 말이 네. 거의 우리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굉장히 인기죠. 네, 인기에서 그쵸. 아트테크란 네. 말이 뭐 온 네. 동네 다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 이유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새로운 투자 자산이 필요한 거죠, 사회적으로. 그래서 새로운 자산이 필요하니까 그 중에 하나를 발견한 게 아트라는 영역이에요. 파인 아트라는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고 그 영역에 대한 것들을 진입하려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하기도 하고 렌트를 하기도 하고 그 미술 작품을 사는 돈을 빌려줘서 또 그걸 거래하기도 하고 또 경매를 또 공동구매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. 그리고 비싼 작품들은 뭐 샤갈이나 뭐 이런 작품들을 공동구매를 해서 뭐 순식간에 그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공동구매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최근의 사례들도 있고요. 이런 이런 시도들이 저는 다 의미 있는 시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부 다. 이런 의미 있는 시도들 속에서 아트스탁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면 아트스탁의 독특한 위치는 상설 거래 시장이라는 거예요. 조각 내서 거래해야 되는데 그 조각 따는 작품들을 상설로 나는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시스템이 그 시스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게시판에서 나 살게요 팔게요 이렇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우리 증권사 시스템 거의 그대로 나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결제가 되고 그 거래 원장이 서로 일치하게 만들고 입출금도 안전하게 자유롭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거죠. 그런 플랫폼이어서 네.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트테크를 지향하는 다른 미술 플랫폼들도 굉장히 다들 의미 있는 네. 시도이지만 그 중에서 아트테크는 좀 독특한 영역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1SQ라는 것이 그 작품 조각을 하나를 저희가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? 네네. 1제곱센티미터이겠죠. 네. 그리고 예를 들어 조각도 저희가 거래할 수 있으니까 조각은 1세제곱센티미터예요. 왜 단위를 그렇게 만들었냐면 그게 또 0.1mm로 내려가기도 해요. 그 더 비싸지면, 네. 더 커지거나 비싸지면.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우리 중요한 이슈는 실물을 거래한다는 거예요. 내가 그 자체의 실물을 소유하고 있다. 네. 내가 어느 작품에 1cm라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의 차이가 있거든요. 네. 우리가 어떠한 자산을 가질 때 그 중에 그 일부분을 가질 수 있느냐,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아트스탁은 그 거래 단위 자체가 1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돼서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이 나오거든요. 예를 들어서 100호면 130 곱하기 160 정도 되니까 네. 1제곱센티가 얼마가 나오냐면 2800개 정도가 나와요. 2800개의 조각. 그러면 예 그렇죠. 그게 5천만 원짜리의 작품이라면 네. 처음 시작 가격이 얼마가 되면 2,400만 원, 2,400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1제곱센티미터씩 나눠서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5,000원이 되면 그림 가격 자체도 달라지겠죠. 이게 5,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,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,000원이 될 수도 있게 만들어내는 시장이에요.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잘 거래되지 않는 것 네. 들을 거래되게 만들면 시장이 되게 재미있게 성장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기대하는 것도 그거고 그 유동성의 확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낮게 평가받아왔던 굉장히 국제시장에서도 저렴하게 평가되어 왔던 한국 미술이 제대로 좀 평가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계기로 만들려고 아트스탁은 노력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저희 아트스탁의 오픈은 언제인가요? 오픈을 뭘로 기준으로 하느냐가 되게 네. 중요한데. 제가 이제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는데. 그렇구나. 네.
지금 이미 우리 내부에선 직원들 사이에선 지금 거래를 하고 해서 네. 사고 팔고 하면서 네.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. 네. 늦어도 한 10월 보름 정도부터는 그 거래를 하고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얼른 가입을 해서 이제 투자를 빨리 시작하고 싶고 제가 원하는 작가의 작품을 이게 조각으로 소유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저희가 이 기간 동안 비더메디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오픈 전에 가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. 얼리보드 캠페인, 뭐 새로 그렇죠. 그거 들어오면 예. 그런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먼저 그 이전에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가입을 동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5스퀘어 정도를 그 지금 선물로 저희 회사 소유분에 있는 것을 네. 선물로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작품들은 랜덤하게 가지게 될 텐데 그런 어떤 작품이 나한테 올지 그런 것도 재밌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해요. 네. 오늘 대표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아트스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.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신가요? 이 역사적으로 파인아트는 언제나 자산이었어요.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파인아트가 그 자산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언제나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자산이었어요. 근데 그 자산을 대개 누가 소유하냐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. 이 예술 파인아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회사가 자본가들의 소유이기만 했고 그것들을 통해서만이 그 자본이득을 얻거나 하는 거는 다 자본가들만 하는 거였잖아요. 그런데 주식시장이 생기면서 그게 사람들한테 퍼뜨려지고 우리가 삼성전자가 누리고 있는 사계적으로 경쟁력 없는 경쟁력은 사실은 주식이라고 하는 형태를 일부분을 소유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지금까지 파인아트가 그렇지 못했던 거죠. 다 자산가들만 소유하고 그런데 이 10월 15일부터 좀 달라지는 거죠. 누군가가 나는 그 1cm라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올라가게 되면 그 혜택을 같이 나누게 되고 낮게 평가받았던 작가들을 또 우리가 잘 찾아서 투자해서 또 그 투자 수익을 또 얻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자산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지금까지 시작은 없었습니다. 세계에서도 이런 방식의 접근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고요. 그래서 어쩌면은 재미있는 나중에 미술 역사책에 기록될 수도 있고 경제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는 날이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기회를 조금 더 도전적으로 젊은 친구들도 좀 참여하고 또 작가들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해서 새로운 시장이 좀 재미있게 역동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아트스탁의 김진우 대표님과의 반가운 자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즐거웠어요.